지금 이제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영 다 마무리 작업, 이제 마무리를 강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트럼프는 뉴욕시티에서 사실상 방점을 찍는 최종 유세를 했고요. 해리스는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뭐 들리는 말로는 워싱턴 DC 의회 앞에서 마무리 유세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유세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임팩트를 가지려면은 지금 유세를 하는 게 맞죠. 지금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그 한국도 뭐 할로윈 행사가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얼핏 봤어요. 작년보다는 할로윈 분위기가 덜 나는 것 같아. 이맘때쯤 되면은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막 화려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할로윈 분위기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 먹고 살기 팍팍하고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뭐 무슨 막 거시 지표는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눈속임하기 위해서 뭐 주가도 막 부풀려 올려놓고 뭐 경제도 뭐 성장하는 것처럼 막 돈도 엄청 뿌려댔는데 그게 다 낙수 효과, 일반 서민들한테 실제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경기 호황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 임금도 오르지 않고 직장에서 잘릴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돈 지랄하는 것, 돈 장난하는 거는 다 윗대가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할로윈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할로윈에다가 돈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언론에서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리스 뽑아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뉴욕시티에서 대규모 유세를 가졌죠. 그 가진 이유는 뭐냐? 뉴욕주는 딥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3, 40년 동안 공화당이 아마 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공화당이 이겨본 적이 없는 주입니다. 완전 블루 스테이트고 완전 좌파 지역인데 거기에 또 트럼프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트럼프랑 해리스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민주당의 아성인 뉴욕주조차도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기기는 힘들 거예요.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뉴욕주 자체가 미국에서 뭐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큰 주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기서 유세를 함으로써 그 뉴욕주에서 선거운동하는 하원 의원이라든가 상원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빠방하게 유세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언론을 타면서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대규모 유세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해리스는 지금 수세적으로 보세요. 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 됩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지. 여론조사에서는 뭐 초박빙 경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시나리오고요. 해리스는 지금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흑인 교회 가가지고 나도 흑인입니다. 그리고 나도 교인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목사님처럼 연설을 했어요. 해리스 특징이 그거죠. 어디를 가든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액센트를 바꿔. 액센트를 바꿔. 인도 사람 만나면 나마스테 그러고 미국 사람 만나면 하이 헬로 그러고 어딜 가든 바꿉니다. 카멜레온처럼 막 바꿔요. 그 교회 가면은 또 목사님처럼 또 말투를 바꿔. 그래서 막 뱃소리에 배에 힘 빡 주고 막 이러면서 Weeping may endure for a night, but joy cometh in the morning. The path may seem hard, the work may seem heavy, but joy cometh in the morning, and church morning is on its way. 해리스가 흑인교회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흑인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거에 오바마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고 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아마 90% 언저리로 지지율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해리스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바이든이 저렇게 흑인표를 많이 받은 것은
해리스빨이다. 해리스가 흑인이니까 바이든이 덕을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그게 아니야. 지금 와서 봤더니 바이든이 그냥 나름 잘했던 겁니다. 바이든이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흑인들한테 어필이 됐던 것이고 매력이 있었던 것이고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지지율이 70%로 뚝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한 거죠. 우리나라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70%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수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렇죠? 경천 동지할 일이잖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흑인 남자들이 해리스를 싫어해요. 흑인 여자들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흑인이니까 찍어라. 안 속는 거예요. 트럼프 시절이랑 바이든 시절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트럼프 시절에 훨씬 먹고 살기 좋았고 물가도 안정되고 일자리도 풍부하고 임금도 상승되고 훨씬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이든 해리스 정권 하에서 물가가 뭐 20, 30% 이상 뛰어가지고 당장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그렇게 뛰니까 주머니 사정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트럼프 때가 나았다. 경제는 트럼프. 그 다음에 또 하나 국경 문제. 흑인들도 국경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뭐 합법이건 불법이건 막 밀려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밑바닥 일자리부터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텔에서 뭐 청소하고 이불 빨고 이런 일부터 해서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다 이 사람들이 한다고. 월마트에서 일하는 거. 그런 일자리를 누구랑 경쟁하냐고요. 백인 서민들 아니면 흑인 서민들이랑 경쟁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웃기는 건 말이죠. 카말라 해리스의 그 자메이카 아버지 도널드 제이 해리스, 이름도 비슷해. 도널드 제이 해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경제학자잖아. 스탠포드 경제학자. 불법 난민 때문에 가장 위협을 받는 사람, 살기 힘들어진 사람은 흑인 집단이다라고 딱 집어서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지. 지금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베조스만 태세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카말라 해리스의 아버지도 아버지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야. 카말라 해리스 아버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찍습니다. 딸이 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부 국경을 개방해가지고 1,000만 명이 넘는, 이거 정부 공식 통계야. 1,0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 불법 월경자들이 우르르 미국에 몰려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바닥에 있는 흑인들이 너무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힘들고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와가지고 일자리를 뺏어가고 임금을 낮추잖아.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배우신 해리스 아빠 도널드 해리스가 불법 체류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안 막으면은 흑인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올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딸 찍지 말란 얘기야. 우리 딸 찍지 마세요. 민주당 찍으면, 미국 민주당 찍으면은 흑인들 니네들 망하는 거야. 먹고 살기 팍팍해져라고 경고를 날린 겁니다.